안녕하세요. 조직은 효율을,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그 사이의 전환을 설계하는 Shift Studio의 라니입니다. 지난 북살롱에서는 AI 시대에도 규모가 큰 조직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 조직이 연결된 자율로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조직은 항상 다시 돌아갈까? 왜 어떤 팀은 변화를 이어가는데 어떤 팀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갈까? 오늘 북살롱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현실 조직에서 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비난하거나 단정하기보다 변화가 실패하거나 회귀하는 조건을 구조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와 자율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위험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The Fearless Organization입니다. 에이미 에드먼슨 이야기 쓴 이 책은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인지, 왜 팀 성과의 전제가 되는지, 그리고 조직이 실수와 학습을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책은 No Rules Rules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가 함께 쓴 이 책은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 문화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규칙을 줄이고 맥락을 공유해 속도를 높이는 조직 설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책, The Fearless Organization. The Fearless Organization은 조직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의 핵심 조건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심리적 안정감은 분위기가 좋다거나 서로 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해도 된다는 감각, 정확히는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집단의 신호에 가까워요. AI 시대의 조직은 더 복잡해집니다. 변수는 늘고 속도는 빨라지고 정답은 줄어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조직이 성과를 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계속 학습하는 것. 그런데 학습은 실패를 공개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말하기가 학습의 첫 단추예요. 심리적 안정감이 없을 때 생기는 3가지 실패. 이 책은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조직에서 3가지 실패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숨는다. 현장에서 위험을 느껴도 사람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는 순간 책임이 나에게 떨어지니까요. 둘째, 실수는 개인의 탓이 되고 시스템은 학습하지 못한다. 실패가 데이터가 아니라 낙인이 되면 사람들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보수적으로 굳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된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처음에는 말하던 사람이 몇 번 꺾이면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살아남는 쪽을 선택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리더의 한 문장. 에이미 에드먼스는 리더의 역할을 완벽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 재정의 합니다. 리더가 자주 해야 하는 말은 이런 문장들입니다.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질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수를 숨기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시스템을 고칠 수 있게요. 이 문장들은 의미가 큽니다. 조직에서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거든요. 말해도 된다는 신호가 쌓일수록 조직은 학습 속도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책, No Rules Rules. No Rules Rules는 넷플릭스가 규칙을 줄이고 자유를 키우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율이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운영체계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자율의 3요소 책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3가지로 묶어볼게요. 첫째, 높은 인재 밀도. 자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구조예요. 둘째, 극단적 솔직함. 규칙이 줄어들수록 정보와 피드백이 더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이 분산되어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셋째, 통제가 아니라 맥락 그리고 책임. 넷플릭스는 통제 대신 맥락을 공유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은 왜 자주 실패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모델은 많은 조직에서 따라하려다 실패하거나 회귀하는 대표 사례가 되기도 해요. 실패 패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율만 가져오고 조건은 가져오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규칙을 줄였는데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권한을 줬는데 판단 기준이 없다. 자유를 줬는데 책임과 보상 구조가 그대로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직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혼란이 커지면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했잖아. 그리고 변화는 회귀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두 책을 합치면 왜 어떤 조직은 변하고 어떤 조직은 돌아가는가? 이제 두 책을 겹쳐볼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학습이 일어나는 바닥이고 자율은 그 위에서 속도와 적응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즉, 심리적 안정감 없이 자율을 도입하면 자율은 혁신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현실 조직이 자주 부딪히는 벽 4가지. 특히 현실 조직에서 변화가 회귀하는 벽은 4가지로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벽, 말하면 손해보는 구조.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일거리 추가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말하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벽, 권한은 분산됐는데 기준은 중앙에 남아있다. 결정은 현장에 맡긴다고 하지만 결정의 정답은 여전히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벽, 솔직함이 피드백이 아니라 비난으로 번역된다. 칸도어가 작동하려면 피드백이 안전해야 하고 목표와 기준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솔직함은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벽, 보상과 평가가 예전 언어를 쓴다. 겉으로는 협업과 자유를 말하지만 평가는 개인 성과만 보는 구조라면 사람들은 다시 개인 최적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필요한 건 한 번의 전환이 아니라 설계된 실험. 여기서 Shift Studio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조직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게 실험하고 신호를 보고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모델도 모든 조직의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우리 조직이 자유를 감당할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을 한 번에 갖출 수 없다면 어디서부터 실험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에피소드, 실전 체크. 우리 조직은 변화와 회귀의 어디쯤인가? 여기서부터는 짧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체크 1. 우리는 문제를 빨리 말할 수 있는가? 회의에서 불편한 진실이 나온 적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다음에 더 말했나요? 아니면 조용해졌나요? 체크 1. 우리는 견정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가? 권한을 위임할수록 기준은 더 선명해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가 되어야 해요. 체크 3. 우리는 피드백을 안전하게 주고받는가? 솔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려면 관계의 안전, 목표의 투명, 책임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체크 4. 우리는 평가 언어가 바뀌었는가? 협업을 말하면서 개인만 평가하면 사람들은 조직이 아니라 제도를 믿습니다. 체크 5. 우리는 작은 실험을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 도입보다 중요한 건 한 팀, 한 프로세스에서라도 학습이 반복되는 실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왜 어떤 조직은 변화를 이어가고
왜 어떤 조직은 다시 돌아가는지 그 조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자율은 불안이 되고, 조건 없는 자율은 혼란이 되고, 혼란은 회귀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 변화는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한 시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탐색 국면입니다. 우리는 그 탐색을 더 정교하게 만들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북살롱에서는 실패와 회귀 사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시도는 무너지고 어떤 시도는 살아남는지 실패의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게요. 이 영상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AI 시대를 건너기 위해 어떤 질문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북살롱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한 권의 책과 하나의 질문으로 AI 시대를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북살롱을 계속 이어가는데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